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아주 기괴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신생아를 낳은 부모들의 대출 한도를 1억 원씩이나 깎아버리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수백억 원의 현금을 무분별하게 살포하고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사실은 장애아동들의 지원금은 줄이면서 성매매 여성 지원금은 오히려 증액해 210억 원을 쏟아붓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국가의 우선순위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을 위해 쓰여야 할 복지 혜택은 뺏어가고 정반대의 표심복지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건 복지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의 재정적 자살 행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싹한 경제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온갖 포퓰리즘 정책들이 어떻게 이 나라를 파괴하고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는지, 그 충격적인 실태를 경제학의 시선으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제발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경제학에는 절대 변하지 않는 불변의 철칙 하나가 있죠. 바로 공짜 점심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죠? 누군가 공짜로 쿠폰을 받았다면 그 돈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누군가의 주머니에서 나왔거나 아니면 마땅히 쓰여야 할 곳에서 도둑맞은 돈이라는 뜻이죠. 최근에 발표된 예산안을 보면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대목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소비 쿠폰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저소득층과 장애아동 같은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계층에게 가야 할 예산들이 삭감됐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정치인들이 말하는 보편적 복지라는 이름 아래 진짜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의 생존권이 잘려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건 명백한 기회비용의 찬극입니다. 우리가 만원짜리 쿠폰 하나를 뿌릴 때 사라지는 것은 단순히 그 만원이라는 숫자가 아닙니다. 그 돈이 장애아동의 재활치료에 쓰였다면 만들어냈을 미래의 사회적 가치, 그리고 그 아이가 당당한 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했을 때 얻게 될 거대한 생산성, 이 모든 소중한 가치들이 무분별한 현금 살포에 도륙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왜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이런 잔인한 선택을 할까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몇 표 되지도 않는 장애아동 부모님들이 던지는 표보다 전 국민에게 뿌리는 만원짜리 쿠폰 한 장으로 낚아챌 수 있는 표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죠. 이건 국가의 미래를 위한 경제적 판단이 아닙니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약한 자들의 생존권을 제물로 바치는 아주 저질스러운 정치적 계산일 뿐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 계산의 결과는 오싹합니다. 경제학에는 사중손실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배분할 때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을 말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딱 그 꼴입니다. 꼭 필요한 곳에 돈이 가지 못하고 그냥 길바닥에 뿌려지면서 증발해버리는 거죠. 소비 쿠폰을 뿌리면 내수 경기가 살아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일시적인 진통제일 뿐이에요. 오히려 시중에 돈이 풀리면서 물가를 자극하고 결국 그 쿠폰으로 산 물건값보다 물가가 더 올라서 서민들의 지갑을 더 얇게 만드는 악순환만 불러옵니다. 이게 바로 포퓰리즘의 민낯이에요. 달콤한 사탕 하나 주고 나중에 이자까지 쳐서 우리 귓덜미를 낚아채는 거죠.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 지점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혹시 올해 성매매 여성 지원금 예산이 얼마나 늘었는지 아시나요? 무려 10% 이상 증액돼서 전체 예산이 211억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우리 사회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신혼부부들을 위한 디딤돌 대출이나 버팀목 대출은 어떻게 됐을까요? 최대 1억 원씩 삭감됐습니다. 이게 지금 제정신인가 싶은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경제학적으로 이걸 바라보면 정말 소름 끼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바로 국가가 인센티브 구조를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 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원래 경제라는 건요,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생산적인 활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보상 체계가 제대로 작동해야 돌아가는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어떤가요? 땀 흘려 일하고 아이 낳고 번듯한 가정을 꾸려보겠다는 청년들에게는 대출 문턱을 높여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아버립니다. 반면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하는 이들에게는 수백억 원의 세금을 쏟아부어 지원금을 준다고 하죠. 이렇게 되면 사회 전체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살면 바보가 되고 대충 살거나 엇나가면 국가가 챙겨준다는 신호를 대놓고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과연 공정한 사회일까요? 아니요. 이건 경제적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월급 200만 원, 300만 원 받으면서 꼬박꼬박 세금 내고 아침 일찍 출근하는 우리 청년들은 이런 소식들을 들으며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내가 낸 세금이 정작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엉뚱한 곳에서 낭비되고 있다는 걸 느끼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그 청년들은 성실하게 살아야 할 동기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역선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인센티브의 왜곡이라고도 합니다. 생산성이 높은 집단의 자원을 뺏어서 생산성이 없거나 사회적으로 권장되지 않는 곳에 쏟아붓는 것, 이건 결국 국가 전체의 파이를 줄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게 왜 무서운 거냐면요, 한번 무너진 인센티브 구조는 다시 세우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영리하거든요.
국가가 어디에 돈을 쓰는지 보고 자신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이제는 성실하게 살아서는 답이 없구나. 어떻게든 약자 프레임을 짜거나 국가 지원금을 타먹는 쪽으로 머리를 써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지배하는 순간 그 사회는 성장을 멈추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예산의 역설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배에 엔진을 끄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예산 편성이 가져오는 또 다른 오싹한 지점은 바로 역차별과 낙인 효과입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한 장애아동이나 저소득층은 예산이 깎여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정작 목소리 크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좋은 집단에는 돈이 흘러들어갑니다. 이건 전형적인 포퓰리즘의 수법이에요. 표가 되는 집단에게는 관대하고 표가 안 되거나 힘없는 집단에게는 가차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정말 그들이 목청껏 부르짖던 복지국가의 모습인가요? 특히 신혼부부 대출 삭감은 치명적입니다. 집은 경제활동의 근간입니다. 주거가 불안정한데 누가 소비를 하고 누가 아이를 낳겠습니까? 신생아 특례대출까지 건드린다는 건 국가가 미래를 포기했다는 선언과 다름없어요. 지금 당장 눈앞에 표를 얻으려고 소비 쿠폰 뿌리고 특정 집단 지원금 챙겨주느라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기반인 가족과 미래 세대를 사지로 내몰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과연 실수일까요? 아니면 의도된 파괴일까요? 저는 후자의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국가 지원금에 의존하게 만들고 스스로 자립할 힘을 뺏어버리는 것. 그게 포퓰리즘 정치가 원하는 궁극적인 그림이니까요. 경제학의 거장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고요. 약자를 돕겠다는 명분, 소비를 진작시키겠다는 달콤한 말들 뒤에는 결국 우리 모두를 가난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칼날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받는 10만원, 20만원짜리 쿠폰이 나중에 우리 자녀들의 어깨를 누르는 수천만원의 빚더미가 되어 돌아온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진짜 눈을 크게 뜨고 보셔야 하는 부분이 바로 지자체들의 말도 안 되는 돈잔치예요. 여러분 혹시 전북 정읍시라는 곳 들어보셨나요? 이곳의 재정 자립도가 몇 %인지 아시면 아마 기절하실지도 모릅니다. 겨우 10%도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정읍시라는 동네가 스스로 벌어서 자기네 공무원들 월급도 못 주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시민에게 1인당 30만원씩 총 305억 원을 그냥 뿌렸습니다. 광주는 또 어떻고요? 모든 중고생들에게 100만원씩 지급하겠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건 정말 기괴한 현상입니다. 내 주머니에 돈은 없는데 남의 돈 빌려서 동네 사람들한테 생색내며 나눠주는 꼴이거든요. 그럼 그 305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은 대체 어디서 났을까요? 바로 여러분과 제가 낸 국세에서 나가는 중앙정부 교부세입니다. 우리가 땀 흘려 일해서 중앙정부에 세금 내면 그 돈이 지자체로 내려가는데 지자체장들은 그 돈을 마치 자기 쌈짓돈인 것처럼 유권자들한테 뿌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공유지의 비극입니다. 먼저 타먹는 놈이 임자고 안 쓰면 손해라는 인식이 퍼지니까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현금 살포 배틀을 벌이는 거죠. 그런데 더 소름 돋는 사실은 이 돈을 뿌리는 지자체장들이 정작 그 빚을 갚을 책임은 없다는 겁니다. 임기 동안 돈 뿌려서 인기 얻고 재선되면 그만이고 나중에 그 빚이 감당 안 돼서 지자체가 파산 위기에 처하면 결국 그 빚 감당은 누가 하나요? 예, 맞습니다. 거기 사는 시민들과 우리들이 고스란히 짊어져야 할 몫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거든요. 지금 당장 내 손에 들어온 10만원, 30만원이 달콤해 보이죠? 하지만 그 돈 때문에 우리 지역의 도로가 파손돼도 못 고치고 아이들 학교 시설은 노후화되고 진짜 필요한 복지 서비스는 중단되는 상황이 이미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방에서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경제의 암세포 같은 현상이에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왜 유독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이런 비정상적인 현금 살포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대한민국은 하나의 공동체이지 각 지역이 제각각 선심성 예산을 남발하는 별개의 국가가 아닙니다. 전 국민에게 돈을 뿌려 국가 채무를 1,400조 원대로 폭증시키는 것도 미친 짓이지만 특정 지역만을 겨냥한 선택적 지원으로 지역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공동체의 근간을 흔드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떠올려야 할 나라들이 있습니다. 바로 베네수엘라와 아르헨티나예요. 그 나라들도 처음에는 다 그랬습니다. 국민들에게 복지라는 이름으로 현금을 뿌리고 공짜 쿠폰을 남발했죠. 정치인들은 우리가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주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리니까 화폐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마트에 가서 빵 하나를 사려고 해도 돈다발을 박스째 들고 가야 하는 지옥 같은 상황이 벌어졌죠. 지금 대한민국 지자체들이 벌이는 이 경쟁적인 현금 살포가 바로 그 지옥으로 가는 급행열차 티켓인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재정 자립도가 10%도 안 되는 곳에서 돈을 뿌리는 게 경제적으로 말이 됩니까? 이건 기업으로 치면 망해가는 회사에서 사장님이 인심 쓴다고 대출 땡겨서 직원들한테 성과금 뿌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회사는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바로 문 닫겠죠.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지자체 하나하나가 이런 식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면 결국 중앙정부의 재정도 버틸 수가 없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니에요. 미국처럼 돈을 무한정 찍어낼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용을 잃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순간 외국 자본은 썰물처럼 빠져나갈 것이고 그때는 정말 손을 쓸 수도 없는 상황이 올 겁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무시무시한 지점입니다. 이런 현금이 살포될 때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아시나요? 처음에는 고마워하다가 나중에는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더 달라고 요구하죠. 경제학에서는 이를 의존성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스스로 노력해서 돈을 벌기보다는 국가가 주는 보조금에 목을 매게 만드는 거죠. 표를 구걸하는 정치인들에게는 최고의 환경입니다. 국민들을 경제적 노예로 만드는 거니까요. 돈을 줄 테니 나를 찍어라. 이 단순하고 파괴적인 논리가 우리 민주주의와 경제 시스템을 안에서부터 썩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당황스럽지 않으신가요? 장애아동의 재활치료비는 깎으면서 전 국민에게 30만 원씩 뿌리는 이 상황이요. 치료가 시급한 아이들에게는 생존의 문제지만 누군가에게 그 30만 원은 그냥 고기 한번 구워 먹고 술 한잔 마시면 사라지는 너무나 하찮은 푼돈일 뿐입니다. 한정된 자원을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나라에 과연 미래가 있을까요? 저는 정말 눈앞이 캄캄합니다. 우리가 지금 강제로 받고 있는 이 작은 푼돈이 정작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 생명의 불씨를 짓밟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정말 심각하다고 느껴지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제발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이 작은 행동이 대한민국이 올바른 경제적 길로 돌아오는데 큰 힘이 될 겁니다. 이제 가장 핵심적이고도 오싹한 지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 현금 맛을 본 사회는 절대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경제학에서는 이를 ratchet effect, 즉 톱니바퀴 효과라고 부릅니다. 복지나 현금 지원은 한 번 늘리기는 쉽지만 줄이려고 하면 엄청난 저항에 부딪히죠. 정치인들은 이걸 너무나 잘합니다. 그래서 표를 얻기 위해 일단 지르고 보는 거예요. 그 뒷감당은 10년 뒤, 20년 뒤에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하면 된다는 식이죠. 이게 바로 세대 간의 약탈적 경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지 않으신가요? 나라의 곳간은 비어가는데 누구는 성매매 지원금으로 수백만 원을 챙기고 특정 지역은 수십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그동안 정작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신혼부부들은 대출이 깎여서 전셋집을 못 구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고 장애 아동들은 재활치료비를 못 받아서 제대로 된 치료조차 못하고 있어요. 이게 과연 이성적인 국가의 자원 배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건 경제 시스템이 완전히 고장났다는 신호예요. 생산적인 곳으로 흘러가야 할 돈이 오직 정치적 생존을 위한 곳으로만 썩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현상을 관통하는 하나의 단어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국가의 파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파산은 단순히 돈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우선순위 설정 능력을 상실했다는 뜻입니다. 경제학적으로 볼 때 국가의 예산 편성은 그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를 숫자로 보여주는 성적표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성적표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미래보다는 현재의 표가 중요하다. 성실한 근로자보다는 목소리 큰 집단이 우선이다 라고 소리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자원 배분 왜곡이 고착화되면 대한민국은 결국 초저성장이라는 거대한 늪에 빠지게 됩니다. 장애아동이 제때 치료받지 못하면 나중에 우리 공동체가 감당해야 할 사회적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신혼부부가 집을 구하지 못해 절망하고 출산율이 0의 숫자를 향해 추락할 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맥박은 서서히 멈추게 될 것입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갈 생산인구가 사라진 자리에 무엇이 남겠습니까? 오직 쓸쓸하고 황폐해진 미래뿐입니다. 그때 가서 국가가 던져주는 10만원, 30만원의 쿠폰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때는 이미 나라 전체가 거대한 부채의 늪에 빠져서 그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있을 텐데 말입니다. 여러분, 일본의 사례를 보세요.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겪으면서도 버틸 수 있었던 건 최소한 그들은 국가나 정치인들이 돈을 뿌리는 선택은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일본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경제의 활력이 죽어가고 있는데 예산은 일본보다 훨씬 방만하게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깊이 생각해봐야 할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정치인들의 무분별한 돈 뿌리기를 방관만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이 미친 듯한 폭주를 멈추라고 소리를 칠 것인지 말이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국방비 미지급과 장애아동 예산을 깎아 쿠폰을 만드는 이 기괴한 현실은 반드시 경제적 대가로 돌아옵니다. 그 대가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일 수도 있고 세금 폭탄일 수도 있으며 결국은 국가 시스템의 총체적 붕괴일 것입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 3가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공짜 쿠폰의 대가는 반드시 우리 아이들의 생존권으로 돌아온다는 것. 둘째, 인센티브가 왜곡된 사회는 결국 성장을 멈추고 공멸한다는 것.
셋째, 정치가 경제를 집어삼킨 나라의 끝은 언제나 비극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무서운 건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성적인 말장난에 속지 마세요.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정치인의 공약 뒤에 누군가의 희생이 숨겨져 있다는 걸 꿰뚫어 보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오싹한 진실이 여러분의 경제적 해안을 깨우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가시는 길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이 진실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깨어있는 의식이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지금까지 오싹한 경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